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세제의 종류, 뭔 세제가 그렇게 많은가? 그럼 세제별 용도, 우리가 세탁을 하면서 섬유에 따라서 색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세제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섬유와 색상과 관계된 세제를 어떤 걸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요목조목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세탁하실 때 유용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앞에 보이면은 바이오 효소 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 효소 세제. 이 바이오 효소 세제는 용도가 와이사스 전용입니다. 이 와이사스, 이런 와이사스를 세탁하실 때 보면은 이 와이사스가 오래 입다 보면 어떻습니까? 옷이 누래지죠. 그럴 때 이 목깃이라든지 이런 쪽에 누래집니다. 그 누른 거를 하얗게 만들면서 세탁소의 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흰 와이사스입니다. 이 흰 와이사스를 얼마나 깨끗하게 잘 빨아주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우리 업소를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흰 와이사스를 깨끗하게 잘 빠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바이오 효소 세제. 이 바이오 효소 세제는 알칼리 세제입니다. 그리고 면 종류를 세탁하실 때에는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와이사스 같은 경우에는 가루로 된 알칼리 세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흰 와이사스만큼은 가루로 되어 있는 알칼리 세제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소가 들어있는 거. 왜 효소가 들어있어야 되냐면은, 이 와이사스는 어떻습니까? 사람 피부와 바로 되어 있는 속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속옷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 몸에서 나온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흡수를 합니다, 옷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거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흰 와이사스가 자꾸 누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 와이사스를 빠는 방법은, 자, 이 효소 세제를 먼저 사용을 하시고, 여기에 또 오래된 황변 있죠, 누런 황변, 이거를 세탁하면서 동시에 빼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많이 쓰고 있죠, 원샷 화이터, 원샷. 이 원샷 세제를 같이, 이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흰 와이사스 빠실 때는 효소의 세제 1, 요거 2분의 1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 1대1로 같이 넣고, 물 온도를 와이사스 같으면은 40도에서 50도 요렇게 해서 빨아주게 되면은 아주 깨끗한 흰색이 살아납니다. 백도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누렇게 된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바이오 효소 세제와 원샷 화이트는 쌍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노얄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얄톤. 이 노얄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가죽이 달려 있습니다. 가죽이 달려 있고 천이 있죠. 근데 이 옷은 이렇게 또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가죽에서 색이 빠진 거죠. 자, 이렇게 가죽이 달린 옷이 있다. 이걸 세탁을 하시려면은, 물론 가죽 잠바라든지 뭐 이런 가죽 종류도 있겠지만, 우리 업소에서는 가죽 잠바라든지 이런 건 세탁을 별로 안 하죠. 전문 업소 맡기니까. 하지만은 요즘 오리들이 보면 이렇게 가죽이 많이 달려 나옵니다. 이럴 때 세탁하실 때는 이 노얄톤, 요거는 가죽이라 하는 것은 세탁할 때 뭐가 생명이냐 하면은 부드러움이 생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제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가죽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가죽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얄톤은 가죽 부착된 의류에 사용하실 때 요 세제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농축이다 보니까 양이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핸드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백을 손세탁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노얄톤을 꼭 써주세요. 이거는, 이 속에는 가지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지제는 아시죠? 지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헹굼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만 헹궈 주시면 됩니다. 요 노얄톤을 이용하셔 가지고 많은 세탁을 해주시고, 또 특히 이 노얄톤은 성상이 중성입니다. 중성이니까
사고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또 하나 옆에 보면 칼라 브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칼라 브라이트. 요 가장 근래에 나온 약품이죠. 자, 우리 세탁소에서 쓰는 세제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알칼리 세제가 있어야 되고, 중성 세제가 있어야 되고, 산성 세제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다 물세탁에 관련된 세제입니다. 물세탁에 관련된 세제인데, 이렇게 드라이 클리닝은 드라이 쇼프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세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죠. 하지만은 어때요? 물세탁에서는 세제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세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꼭 이 방송을 보시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제가 과연 무엇인가 성상을 꼭 파악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는 알칼리, 요거는 중성, 요거는 산성입니다. 여러분들 세제가 산성 세제라는 얘기는 듣는 게 불과 한 몇 달 전부터 들었죠. 국내에는 산성 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지금 웨트 클리닝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 분들. 근데 그 웨트 클리닝 하다 보니까 실크라든지 이런 것에서 색깔이 많이 빠집니다. 색상이 뭐 밝은색은 괜찮지만 어두운 색깔들, 빨강이나 노랑이나 뭐 파랑이나 이런 데 웨트 클리닝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색상이 빠집니다. 그래서 색상을 빠지지 않고 때는 뺄 수 있는 세제가 뭘까? 그러면 성상이 알칼리도 안 되고 중성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산성인 세제. 그래서 이 산성 세제가 나온 겁니다. 칼라 브라이트입니다. 이 산성 세제는 앞에 보시는 좀 이렇게 실크, 예를 들어서 이런 실크 브라우스, 색깔이 있는 브라우스다. 이런 옷을 손세탁을 하든지 웨트 클리닝을 하실 때 중성 세제도 사용하시면 색깔이 빠집니다. 하지만 산성 세제를 사용하시면 아주 안전하게 색상도 안 빠지고, 또 하나 장점이 이 칼라 브라이트는 별도의 후 가공제가 필요 없습니다. 요 자체에 광택도 나고 촉감도 부드럽고 하는 각종 성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헹굼도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꼭 지켜주세요. 한 번. 그리고 실크 브라우스뿐만 아니고 넥타이, 실크로 된 제품들 있죠. 넥타이. 그리고 한복 중에서 밝은 한복 있죠. 밝은 한복들. 그런 한복들. 그 색동 조거리처럼 들어있는 거 말고 그 좀 밝은 색으로 원톤으로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이 산성 칼라 브라이트 세제를 가지고 손세탁을 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크용 웨트 클리닝 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으로, 보통 보면 우리 여름에 마직이 많이 나오죠. 마직, 이렇게 마직. 지금 보면 소매, 이것도 지금 사고품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검정에서 이쪽으로 물이 배서 이 마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색깔이, 우리가 물세탁을 일단 하고 나면 색깔이 많이 까지죠. 그리고 검정에서 이렇게 소매 쪽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요 마직도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산성세제 칼라 브라이트를 가지고 세탁을 해보니까 색상이 빠지지 않고 이염이 되지 않고 아주 촉감도 좋고 잘 나왔어요. 그래서 면이지만은, 이 마지만은 식물성 섬이지만은 산성세제로 때도 잘 빠집니다. 산성세제라고 때가 안 빠지는 거 아닙니다. 때도 잘 빠지면서 색상은 안전하게 세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성세제 칼라 브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흰옥기, 요거는 뭐냐, 중성세제입니다. 중성세제인데 요즘 우리가 보면 오리털 잠바가 많이 나오죠. 오리털 잠바 여러분들 세탁하실 때 보통 보면은 지금 이런 오리털 잠바 보면은 이 소매 밑에 요런데 요 시보리 요런데 보면 때가 새카맣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알칼리 세제를 씁니다. 알칼리 세제. 뭐 가루 세제를 쓰든지 액체형 알칼리 세제를 쓰든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요 잘못된 사용법입니다. 옛날에 오리털 잠바가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렇게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배색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알칼리 세제를 바르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안에 오리털 있죠. 이 오리털이 가루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안에 검정 옷을 입고 오리털 잠바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리털을 금방 새 거 사가지고 세탁 한 번도 안 한 것들은 있게 되면은 이 검은 티에 오리털 가루가 묻어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세탁을 2번, 3번 하고 난 후에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입고 벗으면은 분명히 안에 검은 티에 오리털 입자가 막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순모 세탁을 하실 때는 아주 조심해서 중성세제로 가지고 손 세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세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리털 잠바는 때가 많고 나이론이고 폴리다 보니까 그냥 막 알칼리 세제 넣어서 마음대로 푹푹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왜? 이 속에 들어있는 오리털을 생각하셔야죠. 오리털은 뭡니까? 동물성입니다. 동물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표면만 우리가 나이론이고 폴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 표면만 생각해서 세제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오리털 잠바가 있습니다. 이런 오리털 잠바 들어왔는데 이 시보리도 시커멓고 목 하나도 시커멓고 전체가 시커멓습니다. 이럴 때는 전처리로 미라클로 가지고 이럴 때는 전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전처리로 가지고 미라클을 뿌려가지고 대강 찌든 곳을 솔질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뿌려만 주고 한 10분 정도 방치해놨다가 세탁을 하실 때 세제는 중성세제를 쓰라는 겁니다. 중성세제. 이 흰옥기가 중성세제입니다. 이 흰옥기 여러분들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겁니다. 가격도 싸고 하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오리털 잠바인데 이렇게 밝은 오리털 잠바가 있습니다. 밝은 오리털 잠바. 밝은 오리털 잠바는 마실 때 어떻게 빨 것이냐. 그리고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이 나이론이 아니고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은 중성세제로 빨아서 때가 잘 안 빠집니다. 그러면 그 표면이 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은 도날드 숍이라고 있습니다. 도날드. 말 그대로 오리. 도날드 숍입니다. 이 도날드 숍은 알칼리입니다. 이 알칼리 세제를 가지고 표면이 면으로 되어 있는 오리털 잠바는 세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성상은 알칼리지만은 안에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가 순수 지방입니다. 순수 지방 성분으로 만들어 놓은 계면활성제라서 오리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털 잠바를 빠실 때는 요또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요 흰옷기는 폴리나 나일론으로 된 오리털 잠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되어 있는 것들 마실 때 중성세제인 흰옷기를 써주시고 요 도날드는 백색이면서 밝은 계열의 면 이런 데 빠실 때는 요 도날드를 쓰십시오. 그리고 도날드는 알칼리 액체 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 용도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면으로 된 의류들 많죠. 그리고 뭐 나일론이라든지 뭐 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실 때 아주 많이 쓰는 알칼리를 사용해야 될 원단에 쓸 수 있는 세제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스리쇼프 알고 계시죠? 이 스리쇼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용도는 이염 제거제 용도로 지금 알고 계시죠? 스리쇼프는 원래 이염 제거제가 아닙니다. 고농축 세제입니다. 이상세정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름때와 물때를 다 동시에 뺄 수 있는 세제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떤 쪽을 사용하느냐?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폴리 100%에 요것도 폴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옷은 드라이 클리닝을 했어요. 지금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보내오신 건데 사고 난 겁니다. 드라이 클리닝 하다 보니까 이 검정에서 물이 빠져가 일로 번졌어요. 이런 옷을 왜 드라이 클리닝 합니까? 물 세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굳이 왜 폴리를 드라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칩니까? 폴리에스테르는 100% 물 세탁을 하세요. 자, 물 세탁을 할 때 밝은 계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 스리소프를 이용해가지고 가볍게 세탁을 해주면은 여기서 검정물이 빠질 수 있습니다. 빠져나왔지만은 빠져나온 검정물이 이 밝은 쪽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왜? 이 고농축이다 보니까 고농축 중성세제다 보니까 계면활성제가 안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순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지방에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기름 성분하고 여러분들 쓰고 있는 솔벤트 기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농축이다 보니까 여기서 드라이 클리닝 하실 때 물이 빠지듯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빠져나오지만은 번짐은 없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탁을 하실 때 폴리에스테르는 뜨거운 물로 쓰지 마세요. 그냥 미지근한 물에 스리소프 좀 풀어서 그냥 빨면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제 가면은 최고의 꽃이 뭐겠습니까? 이 바로 하나로 세제입니다. 하나로 세제. 왜 하나로입니까? 말 그대로 이거 하나로 가지고 다 되는 겁니다. 여기 많은 세제 중에 다 있습니다. 물론 섬유와 옷에 따라서 쓰는 세제들이 있지만은 요 하나로 세제는 무슨 용도로 나왔냐 하면은, 자, 앞에 보십시오. 이게 다 캐시미아입니다. 캐시미아. 캐시미아하고 니트고 다 이런 캐시미아하고 그다음에 정장, 양복, 순모 100%라든지 이런 옷들을 웨트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직입니다. 실크 아닙니다. 실크는 아까 얘기했지만 실크는 칼라 브라이트 산성 세제를 써야 되고, 모는 하나로 세제를 이용해서 웨트 클리닝을 합니다. 웨트 클리닝은 뭐겠습니까?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될 이런 캐시미아 100%나 순모 양복이나 코트나 이런 거를 분명히 드라이 해야 되죠. 근데 드라이 클리닝을 계속 지속적으로 5번, 10번 한 옷들은 보면은 수용성 얼룩이 누적이 돼가지고 옷이 칙칙합니다. 옷도 무겁고, 그리고 옷을 입으면은 어깨가 축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웨트 클리닝이라는 걸 해주게 되면 물로 가지고 하는, 쉽게 말하면 물드라이입니다. 물드라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물드라이입니다. 그러면 이 웨트 클리닝을 해줌으로써 옷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직접 여러분들 양복을 아니면 코트를 웨트 클리닝을 하지 않고 입었을 때와 웨트 클리닝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입었을 때 느낌, 무게, 다른 사람 모릅니다. 본인만 압니다. 왜? 본인 옷이니까. 여러분 옷을 내가 입으면 무게를 알겠습니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소비자가 느낀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드라이 클리닝한 옷과 웨트 클리닝 옷을 입었을 때 웨트 클리닝이 100번 소비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웨트 클리닝 번거로운 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날 모든 섬유를, 그러니까 밍크 빼고 모든 섬유를 다 물로 빨 수 있는 웨트 클리닝 실전 교육을 이곳에서 합니다. 이번 일요일 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웨트 클리닝에 대해서 실습하는 장면은 다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하나로 세제를 가지고 순모 웨트 클리닝을 해보십시오. 옷이 부드럽습니다. 수축 안 됩니다. 순모 여러분들 물에 빨면 줄어드는 거 걱정하죠. 코트 빨면 줄어들고, 일반 세제를 빨면 줄어들고, 그리고 형태가 흐트러지고 다른 줄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하나로 세제를 가지고 물온도, 여러분들 물온도는, 세탁의 물온도 가장 좋은 물온도는 몇 도일까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 알잖아요. 38도입니다. 왜 38도냐?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죠. 그러면 36.5도 이상에서 얼룩이 고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얼룩은 그냥 고착되는 게 아닙니다. 온도에 의해서 고착이 됩니다. 그러면 세탁을 하실 때 물온도를 약 38도만 맞추어서 세제를 넣고 손세탁을 해보세요. 웨트 클리닝은 기계를 돌리는 거 아닙니다. 돌리지 않아도 그 38도 물에다가 한 2, 3분만 담궈 놔도 때가 시커멓게 나옵니다.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후가공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또 후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아침 KBS 2방송 8시 뉴스 시간에 제가 잠시 나올 겁니다. 한 30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해가 갔습니다. 그것도 꼭 시청해 주시고 KBS 2 아침 8시 꼭 봐주시고, 또 내일은 후가공에 대해 가지고 또 심도 깊게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